내일부터 재판 시작. 격주로 법정 공방. 2주에 한 번씩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재판 일정 한번 보시죠.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 예정.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생방송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 도중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중계차와 중계진을 통해서 저희가 이 모습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기간 중에 거듭 얘기했습니다. 국토부가 협박했었다라고까지 다른 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죠. 격주 금요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 피고인은 의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달 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출석을 해서 두 분이 법정에서 대면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유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되죠?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죠. 다만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1심, 2심, 3심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당 기간이 경과할 수 있어서 곧바로 형이 확정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1심 판결이 더 받게 된다면 이때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 법원의 판단이라 1심 판단에서라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때는 사실상 당대표직에서는 물러나라는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직 상실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사실 의원직 상실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이나 국토부가 요청했다는 이 진술 자체가 국회의원 선거 국면이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의 발언입니다. 즉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형이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가정적인 상황은 배제하고 당장 국회의원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해석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당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에 한 번씩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통상 형사재판은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간격을 두고 재판을 엽니다. 그런데 구속사건은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 제한이 있어서 그 안에 선고를 하려는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서 2주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 안에 형 선고를 하라는 권고 규정이 있어서 그 안에 형 선고를 하려는 재판부 의사에 따라 격주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6개월 아니라면 그러면 언제부터 기준으로 6개월 아닌가요? 기소 시점부터. 기소 시점부터.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공판 준비 절차를 여러 차례 거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충분한 재판 준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 지금 1심 몇 달 안에 나오겠네요, 결론? 1심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선고하려고 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6개월 안에 선고할 마음을 재판부가 먹지 않았다면 공판 준비 절차를 이렇게 충실하게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소는 벌써 몇 달 전에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거 빼면 한 3월이니까 두세 달 제가 추정컨대는 8월 안에는 나온다. 8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다면 그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다만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서 증인들도 대거 출석할 것 같고 관련 증거들도 여러 차례 현출되면서 공방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네네네. 놓고도 격주에 한 번인 거죠. 그 자체만 두고 격주 한 번.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 건과 관련돼서 또 공판이 시작되면 네네. 만약에 그 사건은 아마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될 텐데 법원의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기일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는 없고 그리고 재판 자체가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럼 당대표직의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한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재판에 임하면서 당대표직은 수행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다만 이 사건에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의도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업무상 관계, 만약 보고 과정에서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대면 보고의 시기나 방식 그리고 업무 관련자 등 진술 등을 통해서 입증 여부를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 입증은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토부가 요청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 혐의 입증이 수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거는 국토부 공문도 다 나왔잖아요. 이 업무
공문, 즉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건이나 실무자와 중간 책임자 등의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보면 알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수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대 증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결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근데 예전에 변호사님 네네.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냐 아니냐로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 경기도지사 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토론 중에 거짓말했는데 1심 유죄, 2심 유죄였는데 대법원이 생방송 토론 중에 나온 말은 고의적인 거짓말로 볼 수 없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유죄는 아니다 해서 무죄 받았잖아요. 실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거짓말을 했다 정도 입증에 이르러야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게 되는데 검찰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이고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화가 날 만합니다.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군요. 예,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당시로서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법정을 나서지도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되면서 기사회생하게 됐는데 이 절차를 또 한 번 밟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도 무죄, 대법원도 무죄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기사회생한 것이죠. 기사회생한 거였겠군요.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대법원 무죄였습니다. 문제가 됐던 그 발언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왜 의심을 하죠?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하위직의 직원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알아야 하느냐라는 반론을 펼친 바 있었습니다. 2019년 공판 출석 당시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송사 때문에 우리 경기도 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점, 그리고 과거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에 한번 재판 출석은 의무화돼 있다는 박성일 변호사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 여기에 추가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또 다른 재판 일정이 추가되게 되는 셈입니다.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당대표직의 어떤 수행과 관련해서 뭐 재판과 당대표직 수익과 관련해서 뭐 일정한 균형들을 맞거나 아니면 지도부 간에 별도 뭐 다툴 수는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 공직선거법 말고 그 다음 이제 뭐 이른바 뭐 뇌물, 뭐 제3자 뇌물, 혹은 뭐 이런 부정부패 관련한 건으로 이제 오게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또 이 업무 과중이 얼마나 생길지에 대한 고민은 별도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상의 뭐 허위사실 유포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여러 차례 치렀지만요. 당선된 정부가 정권에서 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최대 라이벌을 세상에 선거법으로 기소한 적은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뒤에 뭐 정치 탄압이다, 나는 뭐 정부로부터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선거법을 가지고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큰 싸움이었던 거 아닙니까? 큰 싸움에서 정말 이렇게 금발봤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걸로 기소해서 상대 후보를 현직 제1야당 대표를 공판에 세우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에 의한 일정한 뭐 정치적 개입이라고까지 의심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 수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를 조정하게 예.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